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는 더 많이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얻는다고 배웠고, 사회에 나와서는 더 오래 일해야 인정받고 승진한다고 배웠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더 정성을 쏟아야 자녀가 바르게 자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 없이 이 공식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정말 그런가? 라고 질문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 은퇴라는 전환점을 지나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더 열심히 애쓴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챙길수록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고, 건강을 지키겠다며 수십 가지 약과 보조제를 챙기다 보면 오히려 몸과 마음이 더 예민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상황은 더 나빠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평생 따라온 공식은 젊은 시절의 사회 구조 속에서만 유효했던 방정식이기 때문입니다. 성장과 경쟁의 시대에는 더 애쓰는 사람이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제치고 올라서야 할 필요도, 억지로 인정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 하면 오히려 삶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진짜 지혜는 은퇴 후에도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의 방식, 즉 애씀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기는 태도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공식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용기 있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여전히 그렇게 애쓰고 있는가? 지금의 삶에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서 출발할 때 노년의 삶은 한결 가볍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애씀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정성을 들입니다. 용돈을 넉넉히 주고, 손주를 돌봐주고, 반찬을 챙겨주며 내가 더 노력해야 관계가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성은 때때로 부담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식은 고마움보다 의무감을 느끼고 부모의 마음은 더 예민해져 서운함이 쌓입니다. 관계가 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거리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지키겠다며 매일 새로운 건강 보조제를 챙기고 TV에서 소개된 운동법을 무조건 따라하며 작은 증상에도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몸은 예민해지고 마음은 조급해지며 정작 건강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공식이 노년에 들어서도 계속 작동할 거라 믿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애씀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내려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자식에게 과도한 정성을 쏟지 않고 건강도 필요한 만큼만 챙기며 미래보다는 오늘 하루의 소소한 만족에 집중하는 이들 말입니다. 그들의 삶은 의외로 더 풍요롭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편안하게 여기고 건강도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한결 안정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져 하루하루가 가볍습니다. 결국 애씀은 언제나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애쓰는 만큼 성과가 따라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는 역설이 작동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관계든 건강이든 노년의 삶은 애씀보다 비움에서 더 많은 힘을 얻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은 젊은 시절 총명함과 성실함으로 일찍이 과거의 급제에 조정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모함과 억울한 누명으로 하루아침에 관직에서 쫓겨나고 가족과도 떨어져 낯선 강진 땅에 유배되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와 지위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회적 관계마저 단절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기반이 무너진 그 순간, 그는 치를 떨며 분노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세상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외면했고 애쓸수록 더 멀어지는 현실 앞에서 깊은 절망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정약용은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얻는 것은 다행이요, 잃는 것은 운명이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더 큰 것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자 자유로운 사색이 가능해졌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학문에 몰두하자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되 집착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깊은 애정이 싹텄습니다. 결국 그는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방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흠음심서, 경세유표 등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불후의 명작들은 모두 이 시기에 쓰였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지위와 명예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 500권이 넘는 저술이라는 인류의 보물을 얻은 것입니다. 정약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삶은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억지로 되찾으려 할수록 상처만 깊어지지만 흘러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큰 자유와 성취가 찾아옵니다. 그의 삶은 놓아야 얻는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몸소 증명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바꾸려는 힘겨운 싸움을 반복해왔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원치 않는 것을 밀어내기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태도가 어느 정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삶은 끝없는 긴장과 갈등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에는 젊을 때처럼 끝없이 싸우는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 이상 싸움의 시기가 아니라 수용의 시기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부수려 들지 않고 그렇다고 멈춰 서지도 않습니다. 단지 부드럽게 돌아서 흘러갑니다. 나무 역시 가을이 오면 잎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는 자연스럽게 보내주고 다시 봄이 오면 새싹을 틔울 뿐입니다. 억지로 막지도 억지로 당기지도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 삶 역시 이 단순한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식이 멀어질까봐 더 달라붙고 건강이 나빠질까봐 집착하며 돈이 부족할까봐 불안해합니다. 결국 자식은 더 멀어지고 몸은 더 예민해지며 마음은 평안을 잃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슬러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삶은 더 불편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마치 바위를 부수려는 강물처럼 애쓰는 만큼 상처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이러한 진리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되찾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고 내려놓을 때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 말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자 학문에 몰두할 자유가 찾아왔고 억울함을 내려놓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결과 유배라는 불행 속에서 오히려 불멸의 저작들이 탄생했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자신을 맡긴 순간 역설적으로 가장 큰 성취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억지로 무엇을 붙잡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건강은 지나치지 않게 관리하며 돈은 필요한 만큼만 만족하고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억지로 붙잡아야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더 오래 남습니다. 이것이 자연이 주는 위대한 지혜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애쓰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더 애쓰고, 건강을 위해 더 애쓰고, 돈을 지키기 위해 더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마음은 언제나 불안했고, 몸은 지쳐만 갔습니다. 결국 평생을 바쳐 노력했음에도 만족과 행복은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애쓰지 않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식 문제든 건강 문제든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돌보고 그 이상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수용은 무력함이 아니라 자유로움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진정한 평안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한 통의 안부 전화에 감사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 쓰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삶을 소중히 여긴다면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부족함을 바라보는 대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셋째, 시간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내가 마주한 사람, 오늘 내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의 따뜻함, 손주의 웃음, 햇살 한 줄기의 따사로움 속에 진정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는 것은 오게 두고 가는 것은 가게 두는 태도 속에서 그는 평화를 얻었고 동시에 불멸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리 또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애쓰지 않는 삶, 그러나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이야말로 노년의 지혜이며 진정한 평안의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착각은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배우자는 서로를, 친구나 이웃은 상대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바꾸려는 시도는 대체로 실패로 끝나고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강물은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야지 억지로 막거나 방향을 틀려고 하면 더 큰 재앙을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조정하려 들면 반발심만 자극하고 서로의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립니다. 자식을 내 기준에 맞추려 할수록 자식은 멀어지고 배우자를 바꾸려 들수록 오히려 갈등만 깊어집니다. 70대 김 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아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길 바라며 끊임없이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잦은 충돌로 인해 관계는 점점 서먹해졌습니다. 반대로 친구 이 씨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자 자식은 오히려 부모의 신뢰를 고마워하며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꾸려 애쓸수록 내 마음만 상하고 상대도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오히려 관계는 더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이며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가장 단순한 비결입니다. 정약용의 가르침 중 가장 깊은 부분은 남을 고치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웃이나 자식, 배우자의 문제를 지적하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애쓰는 걸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똑같은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남을 바꾸려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통제욕이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집착이라는 것이지요. 예컨대 70대 박 씨는 주변 이웃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집 아들은 부모한테 너무 매달려. 저 할머니는 돈 걱정만 하다 늙어가.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 역시 자식 문제와 돈 문제로 매일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마음조차 집착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을.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고치려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닦아라. 집안을 다스리기 전 스스로를 수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집착하는 모습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는 것 또한 집착이고 남을 바꾸려는 충고 역시 집착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밖을 향한 손가락을 안으로 돌려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살피는 태도는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식이 자유롭게 자라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습니다. 돈과 시간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이 고요해야 비로소 관계도 고요해지고 내 내면이 평안해야 주변도 평온해집니다. 결국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지혜는 단순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가 내려놓으면 주변도 자연스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남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나 자신부터 자연의 흐름에 맡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가장 깊은 노년의 지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정약용 철학으로 그대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